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17년 만에 10월 한파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추운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종잡을 수 없는 날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 시장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변동성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 3,000선을 내주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3,000선을 간신히 지켜내면서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강보합권인 990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개인 홀로 순매수에 나섰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했습니다. 주유소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계좌, 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김범준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네. 거의 한 달만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런 연휴가 것 좀 같아요. 계속 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월요일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월요일장 글쎄요. 뭐 일단은 오전장부터 계속 매도세가 좀 강해가지고 네. 사실 좀 오늘 특별히 조금 기대했던 날인데 네, 네, 오늘 어떤 이유로 기대하셨어요? 종목 때문에 아, 기대를 살짝 했었는데 네. 기대한 수치만큼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네. 조금 안 좋게 어떤 마무리가 좀 되긴 종목을 눈여겨보셨나요? DPC입니다. DPC. 아, 왜냐하면 DPC를 이게 사실 제가 방송을 한 달 정도는 강제로 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추석 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체 연휴가 백신 있었고. 맞느라 그렇죠. 또 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체 공휴일이라고 해서 빼고 네. 또 다음 주가 또 대체 공휴일이네. 네. 여기서 이제 한 달이 이제 텀이 이렇게 없어졌는데 네. 오랜만에 오니까 떨리네요.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 떨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네. 오늘 제가 DPC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는데 예. 이 방송을 주유소 첫 두 번째 종목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DPC를 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주고 그다음에 한 방송 나오기 전 한 2, 3회차까지 제가 추천주로 DPC를 계속 갖고 왔어요. 네. 근데 방송에서는 2번 정도를 언급을 하고 나머지 한 2~3번 언급을 못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저기 뭐 테이퍼링 한다느니 뭐 증시가 어쩌니 뭐 이러면서 네. 추천주가 안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제가 다 갖고 왔었는데 얘기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저번 주에 이제 또 호재가 하나 터지면서 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주말 지나서 오늘 어느 정도 오를 거다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네. 사실 조금 아쉽죠. 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박스권에서 계속 이렇게 자리를 잡혀 있다가 저번 주 수요일부터 수목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까지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 네. 시점에서. 근데 이제 사실 조금 오늘도 많이 느낀 건데 확실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도. 네. 오늘 이제 금요일에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고 시외 상한가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DPC가 이제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합병을 하겠다.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당일, 그다음 전일, 그 전전일까지 포함해서 200만 주 정도를 훨씬 넘는 금액을 이제
한 번에 매수를 하면서 오늘 이제 갭상 띄우면서 이제 물량을 대거 정리를 했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따지고 보면은 25% 정도가 내려간 거고요. 바닥에 이제 한 박스권 중단부터 올렸을 때는 이제 한 50%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아직도 수익은 수익입니다. 아직도 수익은 수익인데 네. 아쉬운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사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털었다라고 하는 거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저는 외국인 수급을 그렇게 좋게 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가지고 있던 물량 이게 얘네가 거의 한 4%에서 8% 거의 9%까지 보유량을 늘렸다가 절반 정도를 쳐낸 거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갖고는 있다. 근데 이제 그 물량이랑 최근에 들어온 물량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희석되면서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들어온 거를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딱 두 가지 정도 되거든요. 진짜 외국인이거나 아니면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이 정도 물량을 털어냈다는 거는 누군가는 이 물량을 다 받아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개인이겠지만 그 개인도 세분화가 되어 있겠죠. 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을 수는 있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세 번째로 DPC를 많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DPC가 이슈도 있었고 주말 동안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종가로는 사실 좋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21,150원 시가에 잡으신 분들 2850원에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21,150원에 그다음에 뭐 이 아래로 쭉 다 금액대가 있겠지만 사실 DPC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와중에 하나가 이제 스틱과의 합병인 건데 사실 합병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내년 중반쯤이나 하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급하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얘네가 이제 운용 금액이 5조 정도 밑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나중에 그랩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뭐 이제 해외 또 성공 여부에 따라서 또 해외에서 이제 투자금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자산 운용 금액도 또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제약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또 요구하는 조건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어쨌거나 DPC가 투자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는 사실인 거고요. 또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에 이견을 둘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아직 호재가 뭐 다 나와서 지금 다 소멸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뭐 보니까 저기 터미널 관련해서도 투자를 조금 했던 것 같던데 뭐 최대 3천만 달러까지 또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는 했지만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아직도 꾸준하게 현재 진행형으로는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DPC로 합병을 하면서 상호도 바꾸고 또 자회사 지금 이 DPC가 하고 있는 이 전자레인지 부분도 또 따로 매각을 할 거니까 이제 완전하게는 사실 창투사로 변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또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연말까지 혹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여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됐을 때는 저는 오히려 더 기회라고도 봅니다, 사실. 예, 만약에 이게 2850원에 시작해서 뭐 19,000원, 한 19,000원이나 혹은 뭐 18,000원 아니면은 아예 요 정도 가격대에서 마감을 했었더라도 많은 분들이 요 가격 내에서 분명히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오히려 더 저는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시초에도 조금 하락을 하고 다시 올릴 수도 있고 혹은 내일부터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내일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바닥과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 대비했을 때 14% 정도, 14에서 15%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별로 안 올라온 겁니다. 이 정도면. 네, 그러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라고는 아직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좀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기대했습니다, 사실. 많이 기대했는데 외국인 이 나쁜 이 친구들이
그냥 확 던져버려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또 매도한 게 있으면은 또 분명히 매수가 또 들어올 겁니다. 예, 어차피 다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추천 종목이었던 이 DPC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미리 선점을 해 있었죠. 이렇게 DPC처럼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줄 또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거나 아니면 이 DPC의 종목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김범준 위원님과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김범준이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보는 법까지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영진약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4,871원요. 네, 4,871원에 매수하셨고 네, 비중은요? 15%요.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가 4,900원이니까 지금 네. 약 수익권이신데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걸까요? 얼마나 갈 건지 그게 궁금해요. 언제까지 올라갈지 언제쯤 네. 매도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진약품 4,871원에 15%를 들고 계시다고요. 예. 이거는 이제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건가요? 그죠? 예, 예. 예. 혹시 왜 매수하셨나요? 영진약품이 그냥 조금 차트도 괜찮고 앞으로 그런 입장에서 차트가 괜찮은 네. 것 같아서? 예, 엄밀히 말하면 차트가 괜찮지는 않지만, 예, 예, 어쨌든 많이 바닥에 내려온 상태는 맞죠? 네, 바닥에 내려오는 네, 바닥에 많이 내려온 상태고, 예, 12,800원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61%, 조금 더 내려가면 신저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65%,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난 지금 상태인데, 예, 매수 타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수 타점은 괜찮은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사실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네. 차트상 기준으로 여기서 지금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있지만 어쨌거나 고점 기준으로 예, 2020년부터 해서 2020년 9월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락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 기간, 이런 보통 사이클이 1년에서 혹은 조금 더 길면 1년 반 정도가 사이클이 보통 돌거든요. 물론 네. 이제 이거는 종목마다 다른 거지만 평균적으로는 사이클을 한번 돌기 시작하면은 그 정도는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지금 고점이 작년 9월이면 지금 1년 1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이 충분히 저점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 최근에 이제 다시 신저가를 한번 찍기는 했는데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터진 게 지금 네. 사실상 터졌다고 봐야 되는 거는 2개월 전에 한번 터진 거 예, 말고는 없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얘네들이 하방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죠, 당연히. 예, 네, 근데 이제 무조건 올라가는 거는 확실하다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주가라는 거는 내리막이 있으면은 무조건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적정가를 볼 거냐라는 거는 최근 바닥 기준으로 올리시면 돼요. 최근 네. 바닥 기준으로 예를 들어 매수하고 매수가 대비 지금 매수는 여기서 했지만 어쨌든 바닥에서 기준으로 계산을 네.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지만 이것도 재료에 따라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진약품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예를 들어 뭐 7,000원 진짜 뭐 8,000원, 9,000원 이상 갈 수 있는 재료다라고 판단이 들어도 예. 거기서 마이너스 한 40%는 삭감한 상태에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리꽂고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 골이 깊으면은 뭐 다음 파동이 높다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예. 이제 사실 몇 개 종목에 대해서만 사실 한정되는 거고 예. 뭐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네,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매수 타점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예. 여기에 지금 비중을 더 치르실 생각이 있나요? 뭐 조금 더 실을 수는 있습니다. 네. 예. 네, 이 비중을 더 늘리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예. 조금 더 실을 생각은 있습니다. 아, 조금 더 실으실 생각이 있고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지금 매수하신 기준에서 위아래로, 그러니까 아래로 예. 아래로 15%가 만약에 최대 15% 이상 빠졌을 때 이제 거기서 비중을 더 늘리시고 예.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계속 들고 가시다가 적정치 수치에서 그러니까 5,700원 6,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6,000원에. 네, 6,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예. 지금 들고 계시면서 밑으로 15% 빠지면은 거기서 한 번 더 매수하시고 예. 안 빠지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다가 6,000원 언저리에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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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6,000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수고 많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푸른 저축은행요. 네, 푸른 저축은행 종목이시고 매수가는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4,200원에 네. 70%. 비중은요? 비중이 70%예요. 아, 비중이 70%로 좀 많으시네요. 예. 14,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언제쯤 들어가신 걸까요? 9월 달에 9월 2일 날 들어갔는가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네, 그러신 것 같네요. 예, 9월 초에 좀 매수를 하셨고 이제 이 정치 테마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묶인 종목인데 그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거 맞나요? 그 첫 번에는 그거 몰랐어요, 사실. 아, 정말요? 그럼 처음에는 어떤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그 이제 이게 네. 금리가 오른다 그러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텔레비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다가 초반에 조금 샀는데 네. 한 30% 샀는데 물 타고 이러다 아, 네. 추가 매수를 70%. 하시면서 지금 이제 70. 14,200원 매수가를 70% 됐어요. 맞추시면서 비중은 늘어나게 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예. 바로 여쭤볼게요. 예,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푸른저축은행의 14,200원의 비중 70%. 예. 진짜 많이 담으셨네요. 이거 앞으로 뭐 왜 갈지 또 3분기 실적은 어떤지 몰라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 걸었어요. 이게 사실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예. 뭐 테마 타고 뭐 이런 거 다 좋긴 한데 사실 테마에 엮여 있는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 기업의 본질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 테마를 탈 거면 진짜 완전 테마를 타는 게 낫고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비중을 확 줄이시는 게 더 예. 나을 것 같거든요. 그냥 아주 예.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예.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냥 단순히 금리 올린다고 해서 이게 많이 올라가겠지 얼마 안 올라갈 겁니다. 예. 네, 엄청 막 기대하시는 것만큼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비중을 3분기 실적은 어떨까 싶어서 또 궁금하고. 3분기 실적이요? 예. 3분기 실적이 지금 얘네가 발표를 했나요? 아직 안 했을 텐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방송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푸른저축은행에 대해서 분기 실적을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이 푸른저축은행이 분기 실적이 좋다고 했을 때는 아마 지금 벌써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아직도 뭐 크게 거의 다 바닥권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크게 좋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주식은 어쨌든 선반영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차트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미래에 대한 가치를 조금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푸른저축을 굳이 봐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저 같으면 비중을 정말 많이 줄일 것 같아요. 비중을 정말 많이 줄이고 정말 실적이 좋은 기업 아니면 뭐 정말 지금 실적은 좀 별로지만 뭐 앞으로 뭐 내년 당장은 내년이겠죠. 내년 뭐 1분기, 2분기 혹은 내년 한 해 동안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조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글쎄요. 저 같으면은 지금 푸른저축은행이 70%까지 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내일 주가를 또 봐야 되겠지만 14,200원의 비중이 70% 정도면은 거래세 세금이나 이런 거 더하면은 지금 14,700원, 요 정도는 가야 거의 본전이실 텐데.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정도가 나오면은 비중을 여기서 한 50%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 네, 50%는 확 줄이셨다가 지금 어쨌든 9월 2일에 첫 매수하셨다고 했죠? 첫 번에 9월 2일이면은 이날인데 14,900원까지 올라간 날이잖아요. 그죠? 70%를 담았지만 이게 아마 이때 담은 건 아니실 거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다 담아서 70%겠죠?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14,200원에서 위아래로 치면은 마이너스 13% 정도 내외에서 지금 70%를 다 담으신 건데 이렇게 굳이 담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14,900원 처음에 물 타서 14,200원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매수가 지금 조금 잘못된 거겠죠. 이거를 예를 들어 정말 내년에 금리까지 생각하고 이럴 목적으로 샀다고 하면은 매수하실 수 있는 그 기간이 상당히 여유롭거든요. 상당히 여유로운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은 이 기간 내에 아마 매수하셨으면 아무리 못해도 12,000 중반대까지는 매수가를 낮추셨어야 돼요. 굳이 단지 이 기간만 봤을 때는 즉 내년까지 볼 거다. 그러면은 이 이후의 차트 기간 동안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 짧은 기간 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70%를 담았다라고 하는 건 조금 매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급하셨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빠른 시일 내에 14,700원 정도 이상 올라왔을 때 단돈 10,000원도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비중 50% 정도나 뭐 많게는 정말 60%까지 그냥 다 정리하고 다시 사세요. 차라리. 기다렸다가. 네,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 뭐 막말로 1주일, 2주일 기다렸다가 12,000원에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죠. 네, 그럼요. 어차피 이게 금리 인상 뭐 받고 정말 대마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뜨든 어떻게 되든 내가 저점에 살 수 있으면은 저점에 무조건 사야죠. 근데 지금 비중 70% 담아놓은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다시 또 꺾여가지고 12,000원 깨고 지금 저점이 12,050원이지만 만약에 12,050원까지 또 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물 타실 건가요? 물 타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 비중 70%에서 타봤자 정말 몇십 원도 줄이기 힘들 것 같고 정말 비중 이 정도 하락선에서는 아무리 많이 담아도 사실 그렇게 많이 평단가를 낮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투하려고 못해도 중투 정도 하실 것이면은 시간을 오래 두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드리면은 단기간 내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이득이 왔을 때는 비중의 50%나 60%는 싹 다 정리하시고 다시 조금 시간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매수하시면서 못해도 12,500원 정도 선은 맞춰놔야 되겠죠. 못해도 지금 최근 기준으로는. 네, 최근 기준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주당 벌써 1,700원 이상 정도는 벌써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럼 좀 예. 여유롭게 하셨으면 지금도 꽤 크게 수익을 보셨을 텐데 좀 아쉽죠. 네, 그래서 이제 매수는 사실 매수하기가 제일 쉽죠. 매수는 떨어지면은 그냥 매수를 하면 되는데 그 폭을 얼마나 위아래로 두고 매수할지를 정확하게 이제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딱 정해놓고 하시면 돼요. 내가 사고 나서 15% 빠지면은 좀 더 사겠다. 그러니까 5%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 15% 빠지면 혹은 20% 빠지면은 내가 산 거에 뭐 한 절반은 아니면 뭐 1대1로 타겠다. 이런 그 딱 계획을 짜고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도는 너무 욕심 부리실 필요는 없고 주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예. 시세 줄 때 매도하고 또 기다렸다가 다시 잡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14,200원에 오면은 일단 한 팔았다가 14,200원이면은 지금 세금만 내주는 거거든요. 세금 내주고 미치고 팔았다가 네. 12,000원 오면은 다시 잡으라 이 말씀이죠? 그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14,700원, 그러니까 본전 아무리 못해도 0.07%, 0.03%라도 예. 무조건 내가 너네들한테 돈 잃기 싫은 마인드로 다 정리하시고 다시 기다렸다가 사시라는 네. 말씀입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얘기 들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상세히 잘 말씀해 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푸른저축은행 종목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이나 수익권 들어서게 된다면 50% 정도 비중을 확 줄이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전략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종목에 관해서 위원님과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로 김범준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같이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DB 하이텍이요. 네, DB 하이텍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72,800원. 네, 매수가 72,800원 맞으세요? 네. 비중은요? 62,800원이요. 7만 원대가 아니라 62,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리고 비중은요? 10%요. 10% 가지고 네. 계신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DB 하이텍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인데 또 최근에 이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서 네. 답답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를 물타기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은 조금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신 지 제가 좀 산 되셨어요? 금액은 네. 얼마 정도 가지고 계셨어요? 한 2, 3개월 가지고 있던 거. 2, 3개월 정도 되셨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해당 궁금하신 부분 저희 위원님과 네.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62,800원의 비중이 10%? 네. 이거를 사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때 DB 아이텍 합병인가 아니면 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네.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냥 네. 좀 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네. 얘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하시고 지금 한 마이너스 15%? 세금까지 한 17% 정도 빠졌을 것 같은데 네네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추가 매수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폭이면은 추가 매수 충분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얼마를 담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10%인데 이 비중을 어느 정도 선까지 늘리실 수가 있나요? 10%만 더 하려고. 10%만? 네.
비중 10% 정도만. 이 전화 연결이 끝나고 나서 N 포털에다가 이 평단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네, 그거 검색하셔가지고 지금 들고 계신 가격, 그다음에 주식 수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종가나 뭐 내일 가격이 오면은 그 가격에 이제 대입을 하셔가지고 네. 딱 입력하면은 내가 이 가격에 추가로 매수를 했을 때 그 가격이 나오거든요. 평균 네네. 단가가. 그럼 거기 가격대를 보시면서 계산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DB하이텍 자체는 좋은데 주가가 사실 흔들림이 좀 있을 뿐이고, 이렇게 내려와 줬으면은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문제성은 사실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가의 흔들림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와지면 오히려 더 고맙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간 내에 가져갈 생각보다는 조금 못해도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물량을 좀 모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잡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계산을 하시고 예를 들어 매수하니까 58,500원까지 왔다 계산해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또 반등하게 되면 사실 10% 정도 오르면은 58,000원 매수가 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비중 10% 담은 거를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 담은 것만. 그러면은 내가 원래 10%는 62,000원에 잡고 있었지만 매수하고 58,000원까지 내려왔으면은 주가가 다시 58,000원 왔을 때 10% 정리했으니까 10%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손해 없이.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떨어지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랑 비중 조절을 병행을 하면서 조금 조절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평균 단가를 확 낮추려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수량의 못해도 4배에서 6배 정도는 확 타야 아마 54,000원, 55,000원 정도까지는 확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치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 10%라고 해도 투자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이 비중 10%가 DB하이텍 기준으로 1000주일 수도 있고 100주일 수도 있고 뭐 단 20주, 50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DB하이텍에 추가로 얼마를 더 넣었을 때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 선까지 밀려내릴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다 어차피 과거 차트잖아요. 그죠? 이게 오늘 이만큼 했다. 그 전날에는 5% 올랐다가 종가 4.9% 됐다. 그 전에는 이렇게 내려왔었다. 49,200원 찍었다. 뭐 이런 그냥 기록을 남겼을 뿐이지 향후의 대응은 사실 내가 들고 있는 가격 대비 가격 대비 내가 얼마큼 탔을 때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또 그 가격대 왔을 때 다시 그 탄 만큼 털어내는 그런 작업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로 가져가도 정말 괜찮은 회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건 전혀 없고 이 주식 작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래 가져가도 상관없을까요? 오래 가져가도 상관없죠. 근데 오래 가져가실 거면은 장점이 뭐예요? 내가 저점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는 거거든요. 네. 반드시. 근데 49,200원 찍은 날 이게 최저점인지 아니면 다음날 다시 빠져가지고 그 다음날이 최저점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산 거보다 지금 여기면은 마이너스 22%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은 포지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최저점에 사는 거랑 최고점에 파는 거는 운이에요, 정말로. 네. 이 안에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목표가 이 정도 적었다 해서 내부 관계자로 아는 거 아닌 이상은 정말 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최저점과 최고점을 항상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언더에서 내가 산 가격에서 밑으로 빼봤을 때 이게 마이너스 지금 15%인지 10%인지 혹은 20% 빠진 건지 거기서 이제 가격 조절을 해가면서 수량까지 해서 가격을 조금 리밸런싱을 조금 하셔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물량을 천천히 늘려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수익 크게 보시고 나오실 수 있는 회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네,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DB 하이텍은 이제 중장기로 봐도 굉장히 좋을 기업이지만 그러려면 좀 매수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단가랑 비중 조절을 계속해서 병행을 하면서 수익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태림 포장이요. 태림 포장. 태림 포장 종목 궁금하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000원에 20%요. 네, 5,000원에 20%. 20%. 예. 이제 포장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19로 또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포장 관련주들 굉장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태림 포장 종목은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5,000원에 산 건데 어떻게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 전혀 궁금해갖고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달쯤 됐어요. 한 달 정도 되셨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4,16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5,000원 선 위로 올라와서 좀 수익 챙겨볼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태림 포장의 5,000원에 지금 비중 20%, 한 달, 매수하신 지 한 달 되셨다고요? 네, 한 달쯤 됐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한 달, 5,000원이면 지금 거의 2달 된 거네요? 2달 넘었네요? 2달은 안 됐을걸요? 한 달 이내에 5,000원대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확실히 얼마 됐던 건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되셨는데 가격이 지금 좀 많이 밀려났네요. 많이 밀려난 상태인데 지금 단순하게 여기 지금 비중을 혹시 더 타실 여력이 되나요? 예. 아, 되신다고요? 예. 되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17% 거의 20% 가까이 되실 텐데 예. 이것도 제가 아까 전상담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빠진 종목들 그리고 사실 이런 뭐 포장 이런 관련주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급등하는 경향도 조금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핫하던 이 시기만큼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충분히 섹터 타서 한 번씩은 이렇게 지금 장대 양봉이 있긴 한데 23.29% 올랐다가 종가 6.58%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이것도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 20%지만은 몇 주로 갖고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종가가 4,160원. 그러니까 내일 기준으로 보셔가지고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과 평균 단가 입력하시고 지금 앞으로 추가 매수할 금액대 그다음에 수량 입력하신 다음에 평균 단가를 5,000원이 아니라 뭐 한 4,500원 선까지만 내쳐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여유 자금에 따라 좀 다른 거라서 그래도 이 정도 여유 자금은 있어요. 아, 있으세요? 예. 있으시면은 계산 분명히 해보시고 그냥 막 사지 마시고요. 계산을 하시고 사세요. 네.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 엠포털에다가 주식 평단기라고 뭐 그냥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들고 계신 5,000원에 뭐 수량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4,160원에 내가 들고 있는 거 1대1로 타겠다라고 하면 그 수량을 입력하시면은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어떤 평균 단가 예를 들어 산다 해가지고 지금 많이 산다면 한 4,000원, 700원, 650원 그 정도 되겠지요. 4,500원 물론 이제 가장 많이 담아가지고 정말 현재 평균 단가를 맞추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까지는 하기 힘드실 것 같고 4,500원 정도 선까지만 낮출 수만 있으면은 오히려 더 빠져나오긴 좀 더 편하겠죠. 당연히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년 정도 지났는데 사실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이 가격대를 뚫고 내려가면은 조금 위험한 자리는 맞거든요. 조금 위험한 자리는 맞지만 그래서 이거를 당장 내일 매수가 아니라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어쨌거나 3,810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이 종목도 같이 그냥 떠밀려서 반등을 좀 한 케이스거든요. 물론 이제 이날은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혹은 뭐 이 섹터가 주목을 받아서 올라갔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조금 며칠 두고 보시면서 여기 박스권을 형성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박스권 내에서도 하단에 잡혀 있을 때 추가 매수 그러니까 계산을 하셔가지고 매수하시고 만약에 일자행보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는 조금 매수하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나서 반등 왔을 때 그 수정된 평균 단가에서 비중을 20%만큼 다시 또 줄이시고 그 작업을 반복하시면은 충분히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추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4,500원에서 다시 20% 타면은 못해도 4,380원, 뭐 350원까지는 또 낮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다시 같은 작업을 또 하는 겁니다. 같은 작업을. 그러니까 같은 작업 몇 번 하면은 아무리 하락을 크게 했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이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려간 평균 단가에서 반드시 담은 만큼 비중은 또 덜어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것도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 작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 이상 올 가능성은 없어요? 5,000원 이상 갈 가능성도 있죠. 주식시장에 완전히 없다, 뭐 안 된다라는 말은 통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거는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네,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기다린다면은 네, 그냥 지금 비중을 갖고 네. 기다린다면은 더 올라올 필요는 없어요. 비중을 더 실을 수 있고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냥 둔다라고 네. 하면은 아마 오늘 전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저 같으면은 평균 단가 작업하면서 왜냐 5,000원 다시 왔을 때는 내가 만약에 그냥 타놓고 작업 안 하더라도 5,000원을 왔을 때 500원에 대한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시세 차익이 500원만큼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또 그거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도 충분히 5,000원이면은 마이너스 18% 거의 20% 가까이는 되기 때문에 충분히 타도 괜찮다. 그리고 그럴 여유가 되시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테린 포장 종목에 대해서 또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춰서 탈출하는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저희 주유소 3부 함께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여러와 같은 상황에 힘입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남선 알미늄이고요. 매수가가 3,160원에 비중이 10%라고 하시네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남선 알미늄 16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3,160원. 네. 매수를 최근에 하셨겠죠? 예. 2019년에 잡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예. 최근에 잡으셨으면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 가격대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잘 잡으신 것 같고, 너무 높게만 생각 안 하시면 충분히 원하시는 금액만큼은 먹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수치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확대를 해드리면 10%나 혹은 20% 정도 내외에서는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조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판단을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이게 단순히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얘기지만 남선 알미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뭐 내용들이나 이런 거를 조금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는 그래도 못해도 1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선 알미늄은 정말 예전부터 급등 급락을 했던 제 기억에는 제가 몇 년 전에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차트를 봐도 좀 이렇게 길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런 거는
글쎄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현재 자리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차트를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 대응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매수가가 어쨌거나 지금 오늘 종가 기준보다는 아래에 잡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게 비중이 10% 정도면은 조금 더 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드시면은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것도 매수가 대비 최소 15%나 혹은 조금 갭을 두면 마이너스 20% 정도 선, 그러니까 15에서 20% 정도 빠졌을 경우에나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거 아니라면은 그냥 잘 들고 있다가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녹십자 웰빙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5%라고 하시네요. 바로 도와주시죠. 녹십자 웰빙 9,500원. 이거는 축하드립니다. 네, 플러스 33% 정도 네. 수익 구간이신데 이거 뭐 최근에 당연히 잡으셨겠죠. 2020년 5월에 잡진 않으셨을 것 같고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뭐 말씀드릴 거는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냥 욕심만 안 부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쎄요. 녹십자 웰빙 오늘도 좋게 출발하고 물론 저가까지 찍었지만 고가도 한번 찍었고요. 13,700원 정도면은 13,700원이면은 그래도 올해 초 가격대까지는 반등을 많이 해준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 맨 아래 바닥에서 계산을 좀 해보시면은 그래도 55% 정도는 올라온 셈입니다. 55% 정도는. 그러면은 충분히 매도를 해도 괜찮은 자리다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녹십자 웰빙의 재료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수급적인 것도 조금 체크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이 15%면은 뭐 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정리를 하더라도 저 같으면 분할 매도는 안 할 것 같고요. 한 번에 매도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분할 매도 물론 이제 이게 분할 매도는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할 매도보다는 한 방에 매도하는 게 더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번에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플러스 33%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서는 사실 욕심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욕심과 강심장 이 정도 싸움이라 앞으로의 추이만 잘 보시다가 매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김범준 전문위원님께서 또 종목 상담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 내일 여기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참여 원하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로 김범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경제TV에서 개국 13주년을 기념해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0월 23일 오후 1시에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원하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